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아시고 발음이 조금 이렇게 요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 강의 시작합니다. 1차에 포함되었죠. 1차. 그래서 통과료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오시면 상당히 실무에 도움되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법령으로서 많은 실천하실 때 실제 업무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하니까 좀 지금 잘 봐주십시오.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입니다. 이번에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또 핵심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요약도 있습니다. 자,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반갑습니다. 네. 자, 나이 연배가 저보다는 한참 어리시죠? 예,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항쟁 때 그때 공부했던 학번입니다. 좀 연식이 좀 됩니다. 일단 저는 제반 성인 사회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되는 성인 사회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 또 실제 이 토지 실무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감정 평가하면서 토지에 관한 사항들 많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일단은 1차니까 1차는 간단하게 통과료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료가 지금 일단 나갑니다. 자료가 오늘 3개 나갔죠. 나가고 기본서는요. 이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완벽하게 법령 바뀐 거 다 접목하기 위해서 한 2주쯤 뒤에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아시고요. 자, 오늘부터 감정평가 관계법규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서도 잘 하지만 판서보다는 정확하게 글이 보이는 식의 어떤 화면 통해서 수업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합니다. 자, 일단 연간 강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연간 강의 일정. 우리 1차 종합반이죠. 일단 7월, 8월, 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부터 7월, 8월 기본 이론 추가시키고 또 9월 달, 10월 달 되면 핵심 이론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들 정리시킵니다. 또 11월, 12월 보시면 객관식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응용을 좀 하시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달 가시면 4주 동안 진도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2월 달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가시면요. 1차는 큰 문제 없이 통과하십니다. 자, 보시고 이제 기본 과정의 강의 일정이다 되어 있죠. 이번 과정입니다. 기본서가 곧 나올 겁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기초 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강의다. 그래서 이 강의 통해서는요, 점수의 득점이 크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으시면 앞으로 응용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 그래서 기본 어떤 이론, 기본의 기초에 충실한 그런 식의 내용이다. 그래서 용어 정의도 하시고, 또 전체적인 체계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의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사항들도 암기도 필요하지만 큰 그림을 딱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더 충분하게 점수 배점될 수 있게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데요. 일단 매주 금요일 수업을 합니다. 강의의 특징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고요. 교재입니다. 법규 기본서가 곧 나올 겁니다. 아주 멋지게 잘 되어서 아마 기출 표시뿐 아니고 아마 핵심적인 사항들 또 설명 없는 사항들 또 뺍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보시면 한 580페이지 정도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얼추 초안은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가 나왔습니다. 관계법규의 체계도가 나갑니다. 체계도. 그래서 일단은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체계도 교안으로 나올 겁니다. 묶음으로 나올 건데, 그 체계도만 사실 잘 보셔도요, 점수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점수죠. 100점은 필요 없고, 한 75점 정도는 체계도만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은요, 체계도 중심으로만 딱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도 이 사항 가지고 다른 시험도 제가 몇 군데 강의하는데 그 체계도만 보신 분들이 1차에서는 다 통과를 합니다. 다 통과해. 기본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체계도가 아주 잘 준비되어 나가니까 이거 잘 활용하시면요, 엄청나게 큰 도움 될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 담겨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뿐 아니고 제일 중요한 쟁점, 핵심 요약도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 40한 5페이지가 됩니다. A4지로. 그것만 계속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것만이라도 외워두시면 큰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차 볼 때 보면 민법이라든지 경제학, 또 회계원리 이 과정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공부하시는 양의 반만 투입하셔도 법규가 훨씬 점수 잘 나온다. 그래서 법규가 이 남한테 민폐를 안 준다 뿐 아니고 그 민법이라든지 또는요 경제학, 회계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서 분명히 법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규를 잘 봐놓으시면요, 법규는 9개 법령 딱 한정이 되어 있어. 그 외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할 건데 기출 테마를 보시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만 계속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근간에 한 7년 동안 안 나왔던 부분들은요, 그냥 눈길도 주지 마시고 잘 나왔던 파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쟁점을 잡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법규는요, 체계학문이다. 체계를 딱 잡고 체계 중심으로 가시면 충분하게 엄청난 어떤 기회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기출되었던 테마를 보면서 법규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국토계획법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13문제, 아주 비중이 큽니다. 첫 번째 나오는 법이고, 이건 또 다들 공부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감평사 하실 때 도움이 참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죠. 이 용도에 관한 토지 용도 문제 참 중요하거든요. 이 용도를 파악하셔야 감정평가에 근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농사 짓는 땅과 도심지 땅의 가치가 큰 차이 난다. 바로 이런 식의 목적이 담겨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인데 13문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용어 정의 좀 나옵니다. 용어 정의가 이번 시험 빼고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중에서도 정리를 꼭 해놓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토지 계획입니다. 국토계획이니까 국토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들이 쭉 뜹니다. 아주 많아요. 계획은 참 많은데 이 법에 담겨 있는 계획은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가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중요하거든요. 또 기본계획을 아셔야 토지 가치 평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마다의 기본되는 틀, 장기발전계획, 도시마다의 실천계획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이 두 계획 가지고 토지 가치가 큰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획들은 꼭 시험에 매년 셋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 번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참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시간 많이 할애합니다. 오늘 다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첫 번째 토지에 관한 종류를 결정해 줍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한국은요, 이 자기가 땅이 있어. 저기 농촌에 갑니다. 농촌 하면요, 토지 용도가 관농자입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인데 이쪽 농지에 10,000평짜리 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거라고요. 이 도시 안에서도 특히 상업지역, 이런 요 토지에서 10평짜리 가진 땅 주인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좀 훨씬 더 커요. 이같이 한국은 토지의 종류가 모든 토지 계획의 출발입니다. 이종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종류를 또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시험에 계속 2개, 3개씩 나옵니다. 용도지역 중요합니다. 자, 용도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지도 있죠. 다음 지도에서 클릭할 때 오른쪽을 딱 클릭하시면 그쪽에 토지 용도가 쫙 뜹니다. 다음 지도에서 왼쪽 말고요.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번지가 쫙 뜹니다. 그래서 이 토지 용도인데 전국에 다 있어. 모든 토지에 다 있습니다.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지의 일부 장소, 전 토지에 여기는 무슨 지역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한들이 다 있어.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이 지역에 있는 제한들을 강화하거나 완화 필요할 때 용도지구 정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 꼭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보면 돼요. 자, 용도지역은 행위제한 편이 중요합니다. 용도지구는 그 지정한 절차, 스탠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 다시 그린벨트 딱 묶습니다. 개발제한, 도시자연공원을 딱 묶습니다. 이같이 중요한 용도구역 편 또 이제 한 문제 나온다. 준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구단위격이다. 또요. 이거 뭐냐? 여러분들 한 번씩 무슨 무슨 송도지구, 또 저기 무슨 다산지구, 동탄지구 정합니다. 가보시면 그 장소에 보시면 모든 토지마다 상세하게 세분 딱 되어가지고요. 이쪽은 아파트 부지, 이쪽은요 오피스텔 부지, 이쪽은 공원 부지, 상세하게 세분을 쫙 줍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모양새, 특징도 쭉 나옵니다. 뭐냐? 지구 단위격이다. 이것도 하버드가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도시군 계획시설 중요하죠. 이 파트도 꼭 시험에 하나, 2개 시험에 나옵니다. 도로 설치할 때, 지하철 공사할 때 다 요 시설 결정하고 요 시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과 그 시설 사업편에서 나온다 보시고요.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말입니다. 오랫동안 무슨 공원 부지 묶여놓은 그 땅들을 서울시가 수용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는 시설도 공사하지 않고 잠시 이 시설, 공원 부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많은 토지 이용 제한합니다. 그 제한들을 받는 주민한테 권리구제 하겠다는 사항이 뜹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에서의 권리구제 할 때 평가됩니다.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에 관한 보상책이 다 평가 중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중요한 토지 이용 행위가 있는데요. 이 용도제에 맞춰서 토지 이용 한지를 감시합니다. 그게 뭐냐? 개발행위 허가다. 토지 개발할 때 여기 용도 지역에 정해져 있는 이런 식 제한에 맞는지를 다 보고 허가 내어줍니다. 뭐냐? 개발행위가. 이것도 이제 배우신다.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뜹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또 그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이 또 뜨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또 보치, 이런 파트에서 잘 뜬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응용화 문제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경성이 쭉 되어진 13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꼭 깨어차고 가야 감평가도 이어진다.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법률을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감정평가 꼭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이가 큽니다. 몇 천억, 몇 조 원 됩니다. 이런 크나큰 어떤 정비사업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쭉 배우십니다. 요것은 네 문제 듭니다. 그런데 양이 좀 많아. 그래서 잘 나오는 포인트 잡고 제 강사가 집어주는 부분만 딱 보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 특히 보시면 가운데 있죠. 조합 편심이 잘 뜹니다. 그래서 그들 조합들이 재개발, 건축할 때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이 어떻게 설립된다. 조합의 권리이익이 뭐냐. 이런 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딱 보시고 기타 정비 일반도 상기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편에 건축입니다. 건축. 앞으로 건축물 평가하십니다. 자, 건축물인데 건축법 근데 양이 좀 많아요. 이것은 4개 뜨는데요. 가운데 중심이죠. 실제 건축물에 건축하는 그 절차와 또 특례 등에서 시험에 자주 뜹니다. 또 건축 제한들 뜹니다. 제한들. 양이 무지하게 많아. 이런 파트는요, 제 강사가 이것만 보십시다 하면 대부분 다 잡힌다. 그래서 이런 양 많은 것들은요, 혼자 하시면 아예 접게 됩니다. 듣지 마시고 제가 짚어주는 몇 가지만 딱 보시면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오는 게 빠네. 장점 포인트 책에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법률도 배우시죠. 부동산 가격 공시 법률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나오는 게 집중되어 있죠. 많아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지가 공시입니다. 표준지, 토지 공시, 개별지 공시. 여기서만 계속 나오다가 주택 공시도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가 공시와 가격 공시 이런 파트만 잘 보셔도 큰 문제가 없다. 나머지는요,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 딱 보시면 파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감정평가사 법률 있죠.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하시면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세 문제인데요. 이거 잘 보시면 감정평가 일반 나옵니다. 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자격 중요한 사항이겠죠.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권리 업무, 또 감정평가 법인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가 자주 뜹니다. 뜨고요. 그 다음에 징계도 좀 알자. 징계, 거부주는 것이죠. 보시고요. 또 과징금 부과한다. 이런 파트를 딱 보시면은 실제 이런 파트의 출제가 쭉 되어집니다. 그 외에 뭐 보칙, 이의신청 나온 적이 없어. 그죠? 그러면 버릴지도 알아야 된다. 아십시오. 자, 한 번에 다 보시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버리가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법입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 이것도 국유재산 일반과 관리상이 또 늘 나옵니다. 나고요. 그럼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참 자주 뜹니다. 그런 파트를 꼭 보시고요. 일반 재산은요, 단행 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묶어서 종합적인 문제로 자주 뜹니다.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일 중요한 핵심 지문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응용하시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뭐 대장보고, 보식들은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 보시면 공간정보법 보십시오. 요것은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쓸데없는 게. 위에 청량 파트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식표현 나온 적이 없어. 딱 지적법이라는 거예요. 지적에 관한 지적. 그래서 공간정보인데 실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쭉 치면 나온다. 이렇게 계속 형성되어서 내 문제가 다 몰빵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파트는 바로 이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이것도 양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건 전반에 대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전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항상 포인트가 됩니까? 여기 등기 절차에서 특히 권리 등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 항상 나온다. 보시고요. 이 파트랑 꼭 정리하시고 기타 등기 절차표만 잘 보셔도 3개는 항상 여기서 나오더라. 4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 판단하시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끝에 한 문제 뜨는 바로 동산채권담보법이죠. 이것은 참 막막합니다. 신설연지도 얼마 안 되고 법에 포함된 것도 이제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산담보니까 일단 동산담보권에 관한 사항들이 자주 뜬다. 그래서 골고루 나오지만요, 이 5회 동안 나오면서 딱 보니까 주로 동산담보권에 관한 사항들 위주로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사항을 중점으로 보시고 채권담보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다. 이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총 9개 법률 기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을 가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자, 13문제가 뜨는 국토계획 일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고 국토에 관한 이용사항이 담겨 있는 국토계획법, 일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다 보십니다. 일단 총괄적인 법의 구성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국토는 모든 토지는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되게 되어져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국토 전반에 관한 이용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합니다. 바로 국토는요,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이 바로 법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위임해서 당신들 향년 중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 계획대로 집행하라. 안 따르면 처벌한다. 이것이 국토에 관한 이용 일반입니다. 행정가들이 세운 그 계획이 실제 법이 됩니다. 이쪽 토지는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라. 그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따라올 의무가 발생한다. 그 근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라는 사항은 아시겠죠? 전국의 모든 토지가 다 계획의 범주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입니다. 자, 국토에 관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 무엇이냐 보니까 이 법에는 없지만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보시면 여러분 사회 때 배웠던 지금은 제5차 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모든 하위 계획을 집행합니다. 우리 계획들은요, 위에 상위에서 세운 대통령 또는요 위에 부서가 세운 계획들은요 밑에 있는 하위층에서 세운 계획들은 다 따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순서입니다.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착착착 계획들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쫙 보니까요. 자, 첫 번째 하위 계획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그 뒤에 배우십니다. 광역. 이 법에서 광역하면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광역하면 큰 게 아니야. 2개, 3개, 4개 이상 묶어서 뭘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 어떤 몇 개의 도시가 묶여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바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진 않아. 문제 있는 도시를 딱 묶습니다. 그 묶은 것이 뭐냐? 광역계획권인데 이러한 계획이 딱 세워지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는 다 밑에 하부계 세울 때 따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와 군 단위에서 그들 도시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모든 이건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돼. 그 단기 발전 계획을 두고 이제 하나씩 집행한다. 뭐냐?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순서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진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계획 레벨은 없지만 도시군 관리에 포함된 사항인데 지구 단위 얘기더라. 이것은 특정한 장소 일부에 대해서 건물까지 집어넣는 상세한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계획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는 요 세 가지, 네 가지 계획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요하죠. 바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집행, 실천 계획입니다. 이건 해보자는 계획이고, 이건 하자는 계획, 당장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요, 먼저 이 첫 번째가 뭐냐? 토지에 관한 종류 일반, 토지 용도 지역을 정합니다. 이걸 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용도 지구, 다음에 설명하는데 이 장소를 정할 때 얘도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거린벨트 개발 제한 등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용도구역 정합니다.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합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렇게 세분화 쭉 되어집니다. 세분화 되어져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무슨 동탄지구, 다산지구 그런 장소를 결정할지도 물론이고 그 속에서의 개발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중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요 명칭이 바뀌어
도시군 계획시설. 요 결정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계획에, 이러한 토지 용도에 맞춰서 토지용을 심사합니다. 뭐냐? 개발 등이 거다. 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요 모든 사항들이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토지 이용령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뜹니다. 이걸 응용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편을 잘 보시면 이제 토지 용도 지역이죠. 다음 주에 배우시는데 우리 한국은 크게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도시,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 그게 4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에서는 다시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우리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 한림법학원 바로 앞에 보시면 저도 옛날에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신림동 저도 1999년도 4월 달에 신림동에 입문했습니다. 입성해가지고 제가 2007년도 저기 7월 달에 나왔습니다. 나왔어. 요 사이가 뭐냐? 저의 공부기간이죠. 공부기간. 그래서 합격을 못했습니다. 합격을 못했어요. 1차 한번 합격하고 2차 못해서 이 동네 있으면서 제일 주의할 점이 있죠. 뭡니까? 술을 좋아하면 안 돼. 올리면 안 돼. 사람 좋으면요 오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저 위쪽에 제 친구들,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못 나가셔. 아무것도 못 하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고 올림을 좋아하시면 오래 동네에 계신다. 좋죠. 관악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오래 계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동네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서 한 번씩 후배들한테 술 사러 오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술을 멀리 하시고 이왕 할 바에 한 1, 2년 집중하시면요 빨리 탈출하십니다. 학교에서 탈출. 좋습니다. 저도 영국이 폐인 될 뻔했는데 저도 폐인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서 강사에 대한 제안이 왔어. 해보자. 해서 나온 길이 지금 요 길이죠. 그런데요. 강사의 길은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 자격증 따십시오. 감정평가사 좀 따놓으십시오. 저도 사회생활 합니다. 얼마나 좋은 쪽이냐. 여러분 따보시면 압니다. 따보시면요. 감평 따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공무원보다 10배는 낫습니다. 10배는 나. 목숨 걸고 따실 만하다. 감정평가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내친 그림에 1년 만에 끝내봅시다. 우리 1차 이거 그죠? 내년 3월 초에 볼 것인데 통과하시고 바로 후에 6월 달에 볼 2차, 7월 달에 볼 2차 바로 통과해서 정을 따놓으시면 여러분들요 인생의 변화가 좋아집니다. 레벨이 같아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따놓으시면 그만치 엄청난 도움이 된다. 아시고 그냥 죽자 살자 매진하십시오. 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청이 있고 엄청난 큰 차이. 본인의 노후 인생이 완전히 본인의 모든 가정생활뿐 아니고 모든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청 딸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1년만 몰빵을 축소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젊으신 분들이 이건 못해. 그죠? 안 되면 위험은 되지 뭐. 그죠? 나이 먹으면 안 헤어져요. 우리 법규 이거 마음 먹으면요 체계도 나갑니다. 체계도 이 체계도 이런 체계도 이거 딸딸 외우시면요 기본 75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다시 도시도 주, 상, 공, 녹지로 구분되어지고 다시 주택지역,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1, 2, 3종 준주거지에 구분이 쭉 되어집니다. 상업지역도 주, 1, 6은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전, 1촌 공업지역, 녹지도 보생자 녹지, 관리지역도 농촌인데 보생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나중에 다음 주에 다 배우십니다. 이렇게 구분을 쫙 해놓고 여기에 맞는 또 행위 제한들이 있어. 거기에 맞게만 이용해라 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자 전용 주거지역 참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이쪽 가시면요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못해요. 일반 주거 가야 장사가 됩니다. 보통의 가게를 됩니다. 이쪽 가게 못 놀아요. 열 수 있어. 이쪽은 일종 건생 또 제한받아 원래 원칙은요. 이종 건생 아예 안 돼버려. 그래서
이 많은 이용 제한들이 토지마다 다 결정이 되어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꼭 나올 사항이고 다음부터 배우십니다. 이렇게 쭉 구분해서 토지 이용상을 결정을 딱 해준다. 바로 토지 용도적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시 또 보시면 저 선가죠. 오른쪽에다 가보시면 가운데쯤에 무슨 경관, 무슨 보호, 칠학이 뭐냐? 용도지구입니다. 상권요 크게 보시면 9가지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풀기 위해서 용도지구 정해줍니다. 그래서 경관, 보호, 칠학, 개발, 진흥, 방제,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에서 총 9개로 구분을 해주는데 더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용도지구도 시험에 뜹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용도구역 나오네요. 용도구역. 이거 뭐냐? 이것도 굵직한 토지 이용 제한이나 또 완화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서울시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시가바 조정구역, 인천시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남해안 쪽에 참 많습니다. 많아. 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시 내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인천시만 지금 현재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역들 중에서 개발을 제한한다. 또 개발을 특혜 완화준다. 라는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뭔가 제한을 더 가하거나 또 제한을 특별한 혜택을 줄 때 이런 식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도 다 배우시고요. 다음에 가운데 좀 다 오시면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시설. 이게 뭐냐?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 발표하면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이 딱 되는 순간에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가 이만한데 지금 시설공사 결정해서 하지 않는 집행사업들이 100개가 넘어. 그런데요, 이 결정만 딱 발표하면요, 그 땅 주인들한테 보상금이 안 나가도 이용 못하게 제한합니다. 현재 있는 상표수라 뭘 새롭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 사업을 해줘야 돼. 사업을 할 때 보시면 바로 토지 보상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이것이 바로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절차가 나와, 절차. 이것도 이제 절차를 살짝 보시고 쟁점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항상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안내만 나와도. 그래서 이제 권리가 상당히 많은 제한 받습니다. 권리구제.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요. 20년 동안 시행 안 되면 실효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7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약 몇십 군데 땅들이 풀렸어. 그러면 다시 이 원주인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시 또 묶었죠. 전부 다 공원 사업을 한다. 다 묶고 그래서. 이 땅 주인들 지금 헌법소원 내려고 합니다. 분명히 20년 뒤에 풀어준다 해놓고 다시 서울시가 안 풀어줘버려. 또 다른 제한적을 적어버립니다. 저도 이거 좀 안 돼. 그만치 큰 피해 주고 보상을 안 했으면 보상금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또 강제 수용하겠다. 땅 났으니까 땅 주인들 난리 났지. 땅 주인이 원땅 주인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투기꾼들이. 응? 일몰제 해가지고 땅들 확보를 해놨어. 그 투기꾼들이 지금 난리라. 이런 식의 땅들이 참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온다고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보시면요. 아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 두 개씩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저번 시험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을 억제한다. 돈을 받아낸다. 란 두 장소인데 이것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땅의 가치가 엄청 차이 납니다. 간평할 때 다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정비사업도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 사업하는 절차가 또 뜹니다. 이 사업은요, 이 법은 요 시행 절차를 섞어놓고 문제 두 번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요, 낡은 곳은 항상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낡은 곳을 미리 언제 해보자 예정을 다 해줍니다. 예정해야 돼요. 기본계획. 그런데 항상 기본자 붙는 계획들 있죠. 이런 계획들 믿지 마십시오. 안 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 해보자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봤듯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중요합니다. 기본자 세운, 광역자 세운 이런 계획들은요. 앞으로 해볼까 이거지. 관리계획을 딱 세우면 지금 당장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집행계획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 붙는 계획들은요. 믿지 못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접근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자 붙는 이 계획들이 발표됨으로써 그쪽의 지역 가치의 상승이 쭉 되어집니다. 보장 안 되는 상승인데 다음에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쭉 요 흐름대로 쭉 간다.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잘 되는 것은 바로 조합의 설립편, 조합편이 잘 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앞으로 분석하십니다. 파악을 하죠. 장차 이 낡은 건물, 새 건물 바꿀 때 낡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새 건물 가치를 바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한다죠.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추천해서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참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간평사분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모든 토지 재화 가치에 다 투입됩니다. 간평사들의 감정 결과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협의합니다. 참 중요하다. 1년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의 간평 사건이 있습니다. 간평사분들 1000명씩 나와도 괜찮아요. 할 게 많습니다. 또 그거 말입니까? 자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사업도. 할 게 참 많다. 그래서 어떤 걸 따라하시면요. 무궁무진하게 할 것이고 또 젊으신 분들은 큰 뭐 공기업이나 기업체 특채되어가죠. 좋으니까 따놓으십시오. 참 정말 쓰임새가 많은 인력 자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형성이 되는 것이 국토개혁법입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법은요, 여기 있는 요 체계를 잘 파악하시고, 요 체계별로 쟁점 사항들 한두 개씩 파악하시면 점수가 되었습니다. 보면 됩니다. 자,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제 테마 첫 번째죠. 자, 기본서 보시면 항상, 총칙이 있죠. 모든 법은 총칙이 있더라. 총칙. 바로 용어정의가 뜹니다. 용어정의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더라. 그래서 용어정의가 우리 이 시험도 국토개혁법에서 항상 1번에서 용어정의 뜬다 보시고 준비됩니다. 저번 시험만 안 나와서 저번 시험만 용어정의 안 떴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나올 일부분이 일단은 프린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 딱 보니까 그 어딥니까 저기 백화점 가시면 지하에 음식 코너에서 그분들이 이거 끼고 있죠. 예, 그 음식판 제가 음식점 제가 이렇게 되네. 제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말입니다. 자금 지원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엄청 했어요. 알바를 엄청 했습니다. 알바. 이 동네 제가 우리 고시원들 또 도시들 총무협의회에다가 제가 장이었습니다. 총무협의장. 그래서 총무를 알선해주고 했고요. 제일 좋은 알바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없어. 저희 때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새벽에 딱 2번입니다. 큰 아이스박스 딱 메고 올라갑니다. 산에서 막걸리 팔죠. 그거 지금은 금지인데 그땐 되었어. 이건요 이 알바 하시면 합격을 꼭 해.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권리금 이럴 때 권리금 200만 원 받는 알바였습니다. 저도 200을 주고 받아왔죠. 근데 합격한다. 3개월 뒤에 관악구청에서 관악산 판매 금지령이 나왔습니다. 판매 금지령. 3개월 뒤에. 와, 원가는 뺐죠. 원가는 뺐는데 와 진짜 그 관악구청의 발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제 제 목표를 이뤘겠죠. 이거 매시면 꼭 합격하더라고. 골드 알바죠. 황말법입니다. 예. 참 많이 했어. 여러분들 지금 뭐 총무는 뭐 고시원 총무 돼가지고 독실 총무, 식당 RI 또 알바 또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참 많은데 왜 얘기했죠 제가? 여기 한 이거 있는데 알바 얘기 한 이거 있는데 왜 했지 내가? 이거 그래. 이것 때문에. 예? 이거 딱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예. 아휴 어쩌나 요즘 저기 참 사회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경기 침체 상당히 이게 참 크죠. 빨리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싶습니다. 자, 용어정의. 한 페이지에 지금 꼭 하나 나옵니다. 이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기본서 보시면 바로 4페이지에 나와 있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요. 꼭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용어정의 잘 뜨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용어정의 잘 떠요. 자, 딴 것만 치면 되게 체계도에 준비한 것만 딱 보십시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광역이라는 말 딱, 이 말 딱 되면요. 대부분 다 하는 말들이 보통 광역시 또 크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부에서 국토개혁부에서 광역 되면 2개 이상이다 란 말이야. 2개 이상. 2개 이상의 어떤 도시입니다. 도시. 요 도시를 묶어서 뭘 한다 란 말입니다. 광역권을 정한다. 2개 이상의 어떤 도시에서 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은요, 보세요. 원래 원칙은 인접하고 있는 2 이상의 도시들. 그럼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가 뭡니까, 도시? 도시 하면은요, 요것도 먼저 아셔야 돼요. 책에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자, 전국의 모든 토지 이용을 이제 관리합니다. 해요. 일단 전국이 뭐냐? 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인데 전국이 너무 커. 다시 또 세분을 해줍니다. 위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말은 자 나오면 우리 한국은요. 도시 우리 국토계획에서는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기인 그 다음에 세종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요 특별자치도 제주도 경기도 도입니다. 그래서 요 5개국 권역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것이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것도 참 인구가 천만 또 규모가 크고 큽니다. 다시 또 재위임을 또 해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디냐면 서울시 밑에 보시면 동작구 등의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보시면 서구 등의 또 구가 있어요.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인천시는 보시면 강화군 또 있어요. 강화군. 군이 있습니다. 요 군이 있다 보면 됩니다. 군이 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세종시는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구군시가 있어요? 조치원? 없는 거 아시죠? 밑에 아무것도 없어. 밑에 없어요. 더 밑에 보시면 업과 명과 동이지 요점은 없습니다. 없어.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있지. 서귀포시, 제주시 있죠? 우리가 행정청을 구분할 때는요,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만 말합니다. 그쪽은 임명합니다. 임명해. 거기 있는 관선구, 관선시가 있습니다. 이건 포함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쪽에는 밑에 하위부서가 없습니다. 없고요. 다음에 도 단위 보시면 참 많죠. 무슨 안양시, 수원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입니다. 구군시 이렇게 딱 위임을 딱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구군시. 그래서 이쪽을 딱 묶어서 이렇게 합니다. 다 통칭해서 자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도 이렇게 부릅니다. 시도. 그래요. 이쪽은 구군시인데 정리해서 시군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군. 이렇게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관장이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할 일 참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명받아서 국토에 관한 이용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위임을 해줍니다. 또 이쪽에 책임자 부를 때요, 시도지사 이렇게 딱 부릅니다. 이쪽은요, 통칭해서 시군구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3단계 행정청 조직에 의해서 토지 이용이 관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모든 도시들마다 원래 원칙은요, 그네들의 도시 내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요건 행정청의 조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국토입니다. 국토에 관한 이용, 이 토지 이용 사항을 또 위임을 해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입니다. 도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토지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전국토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획을 딱 세울 때 다시 구분을 쫙 이렇게 줍니다. 해줘요. 해주니까 자, 전국토의 나님새가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세종시, 또 저기 안양시, 또 저기 연천군 보세요. 도는 이만합니다. 이만해. 하지만요, 요 구분을 딱 하니까 서울특별시, 저기 안양시, 또 저기 밀양시, 또 저기 무안군 보시면 인구는 큰 차이 납니다. 1000만, 7만, 1000만, 80만 큰 차이 납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토지 면적들이 비슷해요. 요 단위에서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위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기 각종 어떤 도시와 군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 때 이때와 도시와 군은 뭐냐? 계획을 세우기 좋은 토시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바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특별자치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또 밀양시, 무안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이 계획을 세울 때와 도시와 군 관할 범위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 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 세종시 특별자치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또 시와 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행정청의 조직은 이렇게 구분이 쭉쭉 되어 있지만 도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는 단위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와 군 요 관할 단위로 해서 토지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요, 자 계획을 세워 보면 이 도시마다 계획을 딱 세웁니다. 세우는데 도시대관에서 상충될 수가 있다랍니다. 상충 참아야 됩니다. 보시면 저기 인천시에 참 많죠. 우리 한국은요, 인천시는 좋은 거 많고 안 좋은 게 많아. 좋은 거 인천공항 있지, 또 항만 있지요. 안 좋은 거 쓰레기 매립장 있지요. 싹 다 있어. 그런데 요겁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2025년도 때 이제 종료. 서울시 원래 원칙은 해당 여기 도시들마다 알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지금 매립장 부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울시에 큰 게 있었죠. 어디 있었죠? 옛날에 난지도 상암 옆에 있었어요. 더 땅이 없어. 그러면 서울시는 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인천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지. 우린 너가 쓰레기 못 받는다. 막을 겁니다. 어찌 됩니까? 서로 그러면 이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이러한 시설 설치하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잘 안 돼. 그럴 때는요, 도시들마다 다 계획을 세우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요 전체를 딱 묶습니다. 묶어. 이게 뭐냐? 광역 계획권이랍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지금 나옵니다. 자, 광역 도시 계획은요, 항상 위에 있는 계획을 세우면 밑에 계획이 따를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시들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맞지 않아. 그러면 요 위에서 요 도시한테 뭔가 지침을 주려고 계획을 세운다. 이게 뭐냐? 광역 도시 계획인데 이게 항상이 아닙니다. 항상이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장소만 나온다. 그 필요한 장소가 무엇이냐 보니까 바로 광역 계획권이다 라고 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를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딱 정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요 장소를 딱 정해.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딱 정하면 요 광역 계획권 내에서만의 장기 발전 계획. 이게 뭐냐?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지금 11개 광역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수도권 전체를 묶고는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제일 다리가 큽니다. 커요.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저기 수도권, 그 다음에 충청도 대전권역, 그 다음에 저기 광주권역, 대전권역, 그러니까 대구권역, 부산권역, 울산권역, 마창진권역, 또 서남권역 해서요. 지금 이제 11개의 권역을 통해서 11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이 도시 몇 개를 딱 지배하기 위한 계획이 뭐냐? 바로 이것이 광역 도시계획이다. 그런데 이 말이 됩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인접하는 둘 이상의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말도 무조건 됐습니다. 보세요. 옆에 딱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광역시의 계획이다. 아닙니다. 2개 이상의 도시 간의 계획이다. 아닙니다.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요 문구를 살짝 바꾸어서 질문하 참 많이 합니다. 첫 번째 1번에서 잘 들은 바로 문장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시도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시 간의 세우는 계획도 아니고 필요해서 정해진 바로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요, 광역 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이 문장 빠지고 딴 게 뜨면 무조건 X입니다. 무조건 X. 이해하지 마시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에서 수립하는 장기 발전이다. 광역 계획권 이 말 빠지면 무조건 X가 된다. 아시죠? 자, 그 밑에 이제 도시 군 계획이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도시와 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가 어디냐 하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와군이다. 여기 보시면 특별자치시와 자치도 빠져 있어. 왜 빠졌냐? 모든 곳에 다 포함됩니다. 시, 군구에도, 시도에도, 특광시에도 항상 다 포함돼. 포함되니까 이 문장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에서 수립하는 바로 계획이다. 그래서 관할 범위가 어디냐? 도시군 계획 범위는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바로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 계획이 또 구분됩니다. 구분 딱 된다 되어 있죠. 항상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의미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장 실천을 위한 또 계획을 하나씩 세웁니다. 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씩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와 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만약에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구성된다. X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 단위를 벗어나는 큰 계획이죠. 그래서요,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묶여 있지 광역 도시계획 도시 단위를 벗어나는 크나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살짝 지울 때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을 말한다. X입니다. X.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로 구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요것도 잘 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나올 때요. 전부나 일부 이 말 딱 뜹니다. 그러면 X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 보시면 무슨 상암지구, 또 보시면 저기 무슨 영동포 지구, 잠실 지구, 또 저 청량리 지구 막 정하죠. 요 지금 뭐냐?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 전반에 대해서 수립을 딱 합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그래서 무슨 청량리 지구, 또 무슨 저기 동대문 지구 딱 정해서 특정 장소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 이 말 뜹니다. 무조건 X입니다. 일부만 나와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물으면서 전부란 말이 딱 뜨죠. 그러면 무조건 X다. X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장소에 수립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을 딱 세울 때 뭘 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요 상세하게 무슨 다산지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발표한 순간부터 요쪽은 아파트 14층, 이쪽은 18층, 이쪽은 오피스텔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이런 계획 안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평면적인 이용. 딱 요쪽은 상가 중심의 상업지역, 이쪽은 공원, 호수공원, 이쪽은 주택지역, 높은 주택지역, 제3종 일반주거 이렇게 발표합니다. 건축물 계획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건물 계획까지 집어넣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토지 용도지역 정할 때 이만치는 상업지역 해라, 공업지역 해라 만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서 공장 지을 때 이쪽은 무슨 유리공장, 이쪽은요 바이오공장, 이쪽은 무슨 섬유공장, 아파트 지을 때 이쪽은 34층, 48층 이런 건 뭐냐?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토지 이용계획은 평면적인 이용 방향만 딱 정해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요 속에 건물 모양새, 크기, 나무 종류 다 설정해 줍니다. 업종 다 정해져요. 이게 뭐냐? 지구 단위 계획. 이건요 도시 전체에서 못해요. 못하니까 일부 장소. 서울시 보시면 이만치는 상업지역, 이만치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구분이 쫙쫙쫙 되어 있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요 일부 장소는요 세분화해서 아파트 몇 층 싹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구 단위 계획. 일부 장소만 딱 그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을 세우는 대상 지역에서 일부 장소에 수립한 상세한 계획이다.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라면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일부. 지구 단위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서도 일부 장소에 수립하는 상세한 바로 세부적인 상세한 하나의 도시군 관리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상세한 입체적인 건물 계획도 포함되는 상세한 개발 계획 바로 이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입니다. 기반시설 밑에 보면 있죠? 밑에 보세요 있죠? 기반시설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크게 7가지입니다. 요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보시면 공항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합니까? 필요 못해. 할 장수 없어. 서울시에 항만이 필요합니까? 바다가 없어.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하나의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서 새롭게 광장을 설치한다. 자, 또 사회복지시설 설치한다. 공동구시설 설치한다. 또요 저기 유원지 한다. 하고 해당 시에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딱 합니다. 결정을 하면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뭐냐? 거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반 시설 설치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시설 종류를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한다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할 시설 종류, 위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어떤 장소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해보자라고 종류, 위치, 규모를 결정합니다. 뭐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X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결정이 딱 되어지면 명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 계획자를 빼고, 그 관리자를 빼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에서요. 이 말을 딱 빼버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이 시설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 계획도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설치, 정비, 개량하자. 결정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오늘 배우십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는 명칭이 뭐냐? 도시군 계획시설. 명칭이 딱 붙는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영문도 시험은 잘 뜹니다. 잘 뜰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설치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 개량, 정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잘 적읍니다. X입니다. 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진 시설, 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진 그 시설, 요것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이 바로 이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되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X입니다. X. 결정이 딱 되어진, 하자. 어디에 하자. 크기로 뭐 3호선, 4호선 하자. 결정이 딱 되어진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그놈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죠? 그냥 기반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면 X입니다. 잘 띄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사항도 그것도 잘 띄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부터 곧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거대한 사업을 또 결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무슨 다산지구, 동탄지구 등의 각종 어떤 거대한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도 수립합니다. 또요, 재개발 재건축도 규모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거대한 사업을 또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요 굵직한 세 가지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 세 사업을 통칭해서 뭐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그래서 관리자를 떼고 이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요 세 사업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두 내용이 또 비슷하다.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토지 용도 지역인데 개발할 수 있어. 그런데요, 개발을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빽빽하게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초등학교의 한 반이 지금 40명이다. 40명. 이 속에 다시 또 아파트가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 한 반이 애들이 50명 됩니다. 이거 방치하겠습니까? 이전에 한 반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많다. 그럼 오래됐네요. 준연식이. 미안합니다. 저희 때는 뭐 68명, 70명. 이부제 오전 오후 해서 반이 19반, 20반이 있어요. 70명도 있었어. 지금은 24명, 5명이 동원입니다. 50명 있죠? 이거 안 돼. 근데 학교 지을 땅이 없어. 그러면 요 개발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뭐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이 필요한데,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데 설치가 곤란해. 개발을 억제해야 되겠어. 억제. 무엇을 강화해서 억제한다. 그래서 부족, 곤란, 강화. 그러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저번 시험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땅이 널널해. 뭐 빈 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막 지으면 도로 집어넣고 상수 집어넣어야 돼. 돈이 막 듭니다. 이 개발자한테 이러한 시설 설치할 비용을 내게 합니다. 뭐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그 말 줄임말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가 아닌 곳인데 널널합니다. 용지가 확보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이것을 부과시킨다. 그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딱 반대인 장소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꼭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용어적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가시면 좀 어려워하니까 잠시까지 끊고 하나 있네요.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광역시설.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라고 할 때면 2개 이상의 도시가 있어요. 자, 보니까 기반시설 중에서요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한쪽에 있지만 같이 공동 이용한다. 참 많죠. 철도, 도로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자, 인천공항공사 공동이용시설 포함됩니다. 이같이 한쪽에 있지만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쓴다. 바로 광역시설. 또 걸쳐있다. 광역시설. 그래서 걸치거나 한쪽 도시에 있지만 같이 이용한다. 바로 이것이 광역시설. 그래서 이 말 딱 들으면 보통 광역계획권이 아니고 있던요.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있거나 또 거대한 시설인데 여러 곳이 함께 이용한다. 바로 이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기반시설 구분 종류. 이건 나중에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저번 시험도 한 문제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있죠? 지금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나중에 외우시면 된다. 빨간색들이 시험에 등장이 되어서 답으로 잘 띄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오른편을 살짝 보세요. 기출예제 되어 있죠? 자, 국토계획법상에 다음 중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새 사업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 문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한 장관도 살짝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 뜹니다. 그래서 본문인데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